자, 이어서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에 관한 식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t, 시간, 이게 첫 번째 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식은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즉 위치 변화량은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가속도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가속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게요. 가속도는 시간에 관한 함수 t는 생략할게요. 자, 이거는 특별한 수학적 증명 없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원래 무조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퀄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왜요? 이게 나누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증명은 수학과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양변을 적분해 볼게요. 인테그랄 dv 인테그랄 a dt예요. 부분 적분이에요. 이거 하면요, v는 어떻게 되죠? at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만약에 t가 0일 때 v가 처음 속력 v0라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t가 0 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t가 0일 때 v는 v0예요. v0는 a 곱하기 0 더하기 c, 따라서 c는 v0 나와요. 그쵸? 그럼 뭐가 나와요? v는 v0 더하기 at, 어떤 식이 나옵니까? 1번식 나오죠. 맞죠? 자, 이번에는 속도에 관한 미분 형식에서 속도 미분 어떻게 됐었죠? 이겁니다. 포지션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됐었죠. 자, 저걸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이 x입니다. 자, 이거는 또 특별한 증명 없이 dx, dt예요. 적분해 볼게요. 양변을 인테그랄 취합니다. 인테그랄 dx는 인테그랄 v, dt예요. 그쵸? 자, 근데 이 v가 뭐였죠? 요거예요. v가 이겁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v 대신에 v0 더하기 at, 요거 dt입니다. 따라서 이거 적분하면요, x는 v0t 더하기 요거 적분하니깐요 2분의 1 at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예요. 자, 만약에 t가 0일 때 x가 x0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x0는 t가 0이니까 v0 곱하기 0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0의 제곱 더하기 c예요. 없어지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c는 x0예요. 따라서 x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더하기 x0예요.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 두 번째 식과 동일한 식이 만들어지죠. 구분이 가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적분을 이용해서도 등가속도 직선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수평면상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입니다. 수평면상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일 때예요.
그런데 물체는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서 자유낙하를 합니다. 상승은 나중에 합니다. 프리폴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자유낙하, 공이 물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요. 여기 지면이고요. 물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질 때 무슨 힘을 가지고 떨어지죠? 중력 가지고 떨어져요. 그럼 이때 작용하는 가속도는요? 중력 가속도예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떨어져요? 직선적으로 떨어져요. 이 중력 가속도는 같은 위치라면 언제나 동일하게 나오죠. 즉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유낙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등가속도의 운동에 관한 세 가지씩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유낙하는요. 단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좌표상에서 X축, Y축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죠.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유낙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냥 이걸 쓰면 안 돼요. 왜요? 속도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벡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세 가지씩에서 V는 V0 더하기 AT, 여기에서 A 대신에 중력 가속도 G를 써주면 되는데 얘는 움직이는 거와 다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움직이는 방향과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의 속도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의 속도가 달라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G값을 대입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물체가 위쪽으로 움직인다면 G는 마이너스 G가 돼야 되고 물체가 아래쪽으로 움직인다면 G하고 요거랑 똑같이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방향이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냐? 움직이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냐?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반대면은 여기 또는 요거 두 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움직이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x0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요. 이것도 그대로 써요. 여기는 x니까 y로 할게요. y 빼기 y0는 v0t 더하기 2분의 1 gt 제곱인데 마찬가지로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의 반대면 이건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처음 물체가 v0일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가속도는 반대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이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 x 빼기 x0. 자, 이거는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g y 빼기 y0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속도와 중력 가속도가 반대라면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낙하 여러분들이 많이 어렸을 때 익혔을 겁니다. 나무 토막과 자, 깃털을 떨어뜨려요. 지면으로 떨어뜨려요. 누가 먼저 떨어져요? 나무 토막이 먼저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진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진공 상태. 진공 상태에서는 두 물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근데 진공 상태가 아니라면 동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관한 거를 그래프상에서 따져봅시다. V는 이렇게 나왔었죠. 그쵸?
또 가속도는 요거였죠. 자, 바꿀게요. 자, 부분적분하지 않고 이제 정적분을 해봅시다. 인테그랄 dv고요. 인테그랄 a dt예요. t0일 때의 속력을 v0, t일 때의 속력을 v라고 해볼게요. 아, 책에는 t1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t1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요. v1 빼기 v0는 뭐가 됩니까? 인테그랄 t0부터 t1까지 a dt. 그쵸? 자, 이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죠? 시간에 관한 함수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의미는요, 시간과 가속도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거란 얘기예요. 속도 변화량.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죠? 가속도 축에서 이 면적이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v1 빼기 v0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해볼게요. 여기는 dx v dt예요. 이거를 또 적분해 볼게요. 정적분입니다. 인테그랄 dx는 인테그랄 v dt인데 t가 0일 때 x 제로라고 할게요. t1일 때 x1이라고 할게요. 그럼 적분하면요. x1 빼기 x0는 인테그랄 t0부터 t1까지 v dt 나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시간과 속도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관계 그래프를 적분하면은 변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게 t0, 여기가 t1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면적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x1 빼기 x0. 이거란 얘기입니다. 자, 구분이 가시죠? 그럼 미분했을 때는 변위를 미분하면은 속도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 되고,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변화량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변위 변화량 되고요. 구분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상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지만 2차원 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이 돼요. 그런데 2차원 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벡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3장에서는 벡터를 합니다. 챕터 3에 벡터 나오죠?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